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효빈이야. 안녕, 나는 영선이야.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무려 1984년에 극장 개봉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야. 코면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줘. 먼저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시작해볼게. 1910년대 뉴욕 빈민가. 좀도둑질을 일삼던 누들스와 친구들은 밀수품 운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 그러던 중에 경쟁자인 벅시가 누들스의 친구를 죽이고 누들스는 홧김에 벅시를 살해하고 감옥에 들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맥스를 다시 만나지만 누들스와 친구들은 점점 범죄의 세계로 뛰어들고 우정과 사랑, 배신 속에서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는 이야기야.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봤어? 나는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 근데 남들한테 추천을 하냐라고 하면 좀 다른 얘기인 게 너무 길어서? 이게 4시간 분량의 영화잖아.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분량이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그 시대 영화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수위가 높기도 하기 때문에 마냥 추천하기 힘든 것 같아. 이게 세르지오 감독의 유작이거든. 그래서 유작을 만드시는 김에 굉장히 넣고 싶은 걸 다 넣으셨는지 또 뭐 그런 수위 높은 장면도 있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도 있고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 장면들도 있다 맞아, 보니까 맞아. 그래서 마냥 추천하긴 힘들다. 그리고 이게 또 4시간이나 되는 분량 동안 회상도 들어갔다가 흑막도 있다가 또 그 사이에 음모도 있다 보니까 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마냥 추천하긴 힘들다. 효빈이는? 나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 보고 나서 이게 왜 명작인지는 이해가 완전 됐고 맞아. 보기 전에는 이게 4시간이 다 넘잖아. 옛날 영화고 지루할 것 같았거든. 사실 1.5배속으로 봐야 되나 좀 맞아.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맞아. 그래서 난 좀 미안했잖아. 왜냐면은 나는 이게 4시간이나 되는지 모르고 진짜? 근데 이게 작품이 명작이란 얘기는 들어서 그러면 뭐 우리 최근에 드니로 나오는 작품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가야겠다 하고 딱 선정하고 나도 작품 보는데 아니 이거 바가 4시간이라는 거야. 아니 1시간 봤는데 바가 그대로야. 그래도 나 2배속 안 하고 1배속 원래대로 맞아. 4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봉할 당시에 막 배급사에서 분량을 대폭 줄여서 맞아. 4시간짜리를 뭐 2시간, 3시간으로 뭐 보냈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최악의 영화라는 혹평을 들었대.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다 아쉽고 좀 속상했고 맞아. 처음부터 원래대로 개봉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졌지 않을까? 근데 이게 편집 전에는 6시간 분량이었대. 나도 들었어. 그래서 약간 그 제작사가 이해가 가기도. 그치, 그렇긴 해. 맞아. 그럼 이제 인물 분석 한번 가볼까? 좋아. 효빈이는 누굴 선정했어? 나는 어릴 적에 데보라를 연기한 제니퍼 코넬리를 선정했어. 진짜 미인 그 자체. 나 진짜 그 유년 시절 장면에 무용하다가 처음 나오잖아. 맞아. 누들스가 훔쳐보는데 데보라 이렇게 쓱 돌아본단 말이야. 그때 이제 제니퍼 코넬리 얼굴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나였어도 반했을 것 같은. 나였어도 훔쳐볼만 했다. 나도. 진짜 안 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신비로운 미모에. 그래서 나중에 성인 배우로 다른 배우가 이제 연기해서 나오잖아. 데보라를. 그래서 좀 아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제 필모를 소개를 해보자면 1970년생으로 이제 50이 넘은 제니퍼 코넬리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가 데뷔작이었대. 이때 13살이었대. 13살? 이야. 너무 이미 완성된 외모지. 그러니까. 진짜 예뻤어. 그렇게 2001년에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고 그 러셀 크로우랑 같이 나온 거. 맞아. 봤어? 봤어. 유명하더라. 맞아. 2022년에는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매버릭의 첫사랑으로 또 사랑을 많이 받았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배신자이자 흑막 맥스를 연기한 제임스 우즈를 선정을 해봤거든. 이게 작중 흐름을 나중에 이제 다 뒤집어보면 진짜 제일 쓰레기 중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을 해봤고 필모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 제임스 우즈도 1947년생이야. 여든이 다 돼가는 원로 배우라서.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원래 IQ 180에 MIT에 입학할 정도로 수지였는데 너무 배우가 하고 싶어서 중퇴했다 그러더라. 이력이 굉장히 대단하다. 특이하고 필모는 그 무서운 영화라는 시리즈에도 나왔고 카지노, 비디오드롬, 콘택트, 화이트하우스 다운, 겟어웨이 등등 다양하게 출연을 했는데 제임스 우즈가 연기한 이 맥스라는 캐릭터가
이 작품의 전체 틀을 이해하는데 오. 열쇠 역할을 했다고 하나? 응. 왜냐면은 처음부터 한 후반부까지는 그래서 뭔 내용이지? 싶다가 맞아. 마지막에 이제 그 흑막이 제임스 우주로 딱 밝혀졌을 때는 약간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놈이 다 여자도 가훔치고 케빈에 있던 돈도 훔치고 누들스의 이 인생을 전부 다 훔친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몰락되기 직전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또 무서워서 죽여달라고 맞아, 이 맥스를 부른 거구나. 진짜 나쁜 놈이구나 막 하면서 다 이해가 되더라고. 그때 이게 진짜 재밌네 하면서 봤단 말이지.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더라. 누들스가 사랑했던 데보라를 또 뺏었잖아. 맞아.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이 데보라의 성격이 맥스에게 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 왜? 왜냐하면 제니퍼가 맡았던 데보라는 어릴 적부터 배우에 대한 욕망이 되게 컸잖아. 그지. 그래서 성격은 조용한데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과감하고 꼿꼿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두 개를 내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어릴 때 누들스가 훔쳐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 맞아. 훔쳐보는 걸 알고는 보통은 누가 훔쳐보고 있으면 무서워하거나 화를 낼 법도 한데 나도 당황했던 게 오히려 보란 듯이 옷을 막 벗잖아. 그게 참 과감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맥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하게 되는 사연은 안 나오긴 하지만 성공적인 배우가 되는 데 있어서 맥스가 횡령한 돈과 또 맥스의 지위가 어느 정도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또 누들스가 잘못한 것도 있긴 해. 맞아. 누들스도 사실 누들스도 범죄자지. 좀 맞아야 돼. 어쨌든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가 최고의 영화 중 최고라고 그렇게 극찬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좀 평단을 우리가 찾아봤잖아. 평단의 평론을. 뭐 그중에서 공감이 가는 그런 평론이 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폭력과 부패를 통해 권력을 쥔 망가진 아이들의 초상을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공감됐어. 그때 당시가 혼란스러웠던 미국이잖아. 맞아. 이때 아이들을 뭐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어른이 있었다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나쁜 길로 가진 않았을 텐데 싶은 생각에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흥미롭고 모호하고 상징주의인 것을 선호하는 영화라는 평론이 있더라고. 난 이게 좀 와닿더라고. 왜냐면 의문을 주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었어. 예를 들면은 맞아. 맥스랑 누들스가 이 모날디의 의뢰로 조를 죽인 다음에 갑자기 누들스가 수영하러 갈까? 하면서 갑자기 차를 바다로 운전해서 차 빠뜨리잖아. 근데 거기서 한 명씩 다 물에 나오는데 갑자기 누들스만 안 보이고 다들 어디 갔어? 뭐 이러다가 갑자기 쓰레기 집게가 쓰레기 치우는 걸 보여주다가 장면이 바뀌어. 맞아. 보는데 아씨 왜 넣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치, 나도. 근데 그런 비유나 상징이 좀 많지 않았나. 그치, 잔인하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은데 참 결국 이 주인공들이 범죄자잖아. 근데 자꾸 이게 따라가게 되는 이게 이 영화의 매력인가 싶네. 맞아. 어찌됐건 이게 명작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또 이게 출시된 지 40년이 넘어서 또 본 거잖아. 우리의 평가를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 좋아. 일단 대서사극이잖아. 아역과 성인역의 싱크로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자연스러운 시간 흐름. 근데 이 영화가 특징이 시간이 그냥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잖아. 왔다 갔다 하지.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막 이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역일 때랑 성인역일 때 싱크로율이 높아서 이건 과거구나. 얘는 과거의 맥스구나. 이런 게 이해가 돼서 좋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간중간 볼 때 좀 의아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복선이었나 싶은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았고 인상적이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 자체가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구조였다고 생각하거든. 왜 누들스는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에게 쫓기고 있는가. 그리고 도망갔던 누들스를 30년 만에 다시 불러낸 사람은 누군가. 캐비넷에서 공금을 가져간 사람은 누군가 등등 여러 떡밥을 던지고 회상을 통해 단서도 던지고
마지막 즈음에 그 흑막이 누군지에 대한 암시를 던지자마자 바로 또 그 정체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흥미 유발 차원에서 난 좋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근데 번역이나 표현이나 대사 뭐 아니면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복원이 됐던 4시간짜리 영화다 보니까 화질 등등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떡밥들을 보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진 않았어. 예를 들면은 막 마지막에 흑막이 맥스로 나오잖아. 근데 그 복선이 맨 처음 나오잖아. 누들스가 아편하는 데서 신문 보는데 이 친구 3명이 죽었는데 2명은 총에 맞았고 1명은 불에 탔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 그게 딱 신문으로만 지나가지 뭐 이게 바로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내가 놓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떡밥이 넘어가고 그게 쭉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그치, 좀 있긴 해. 맞아. 보는 순간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아 맞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네. 그게 그게 복선이었네.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되더라고. 맞지. 또 나는 해석이 다양한 것도 찾아봤는데 마지막에 아편하면서 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면서 끝내잖아. 맞아.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약하면서 환상을 본 거고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닌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더라고. 꿈. 이거 꿈이다. 근데 너무 그러면 허무하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맞아. 또 음악이 너무 좋았어 나는. 이 영화에서 감성을 살려준 가장 큰 요인이 하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어. 맞아. 다 좋았지. 명곡들이 많아서 참 좋더라. 근데 이 작품이 결국에는 핵심은 우정이잖아. 비틀렸을지언정 우정이잖아. 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럴까? 근데 우정이 맞을까? 나는 이 영화에서 우정을 따지는 게 좀 웃기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나도. 그러니까 제임스 우즈가 연기한 맥스는 그냥 미친 인간이잖아. 제일 친한 친구인 누들스의 삶부터 사랑했던 여자까지 모두 빼앗고 자기 친구들도 사실 본인이 죽였잖아. 그래놓고 누들스가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그러다가 자기가 몰락 직전까지 오게 되니까 자기가 배신했던 친구 누들스한테 야 나 좀 죽여줘 이러고나 있고 또 드니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호구 같다고 해야 되나 미련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느꼈어. 계속 영화에서 이 누들스의 회상신을 보여주는 게 뭔가 누들스가 아쉬워하는 과거들을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좀 투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나도. 들었고 근데 또 마지막에 가서 누들스는 자기가 배신해서 죽은 줄 알았던 맥스가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너는 나에게 빚진 거 없다 하면서 말로 훌훌 털어내잖아. 보면서 우정이라는 거에 진심이긴 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방황하는 청소년기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 맞아. 우즈는 특히 친구들도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그냥 자기 필요할 때 찾는 그런 게 너무 의리 없고 이건 절대 우정이 아니다 싶었고 드니로가 맥스, 우즈에 대해서 지니는 감정이 우정이 맞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맥스를 다시 만났을 때 표정만 보면 후회하거나 실망하는 것 같진 않았거든. 근데 잘 모르겠어. 그냥 이게 맥스가 드니로한테 잘 해줘서 뭐 아니면 맥스가 드니로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여전히 친구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우정은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드르륵 탁으로 넘어가 볼까? 우리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면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나는 30년 만에 우즈 맥스를 제외하는 장면. 왜냐면 자살했다고 알고 있었던 옛 친구가 알고 보니까 자기를 초청한 베일리 장관이었고 또 사랑했던 데보라의 남편이었잖아. 맞아. 그런 게 다 알려지고 났을 때 드니로의 반응이 궁금했거든. 처음에는 놀라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그 속에 반가움 같은 감정이 좀 맞아. 보였어. 편안해 보였다. 표정이. 뭔가 진짜 소꿉친구 만난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 보여서 좀 의외다 싶었고 아직도 너무 자기가 혈기왕성한 어린 시절의 드니로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났고 맞아. 나는 이제 마찬가지로 30년 만에 데보라랑 재회한 장면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맥스를 대면하기 전에 데보라를 먼저 만나는데 그 장면에서 데보라가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 그 직후에 그 아들이 찾아오는데 그 아들이 맥스의 어릴 때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난 그걸 보고 막 헷갈리던 타임라인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맥스가 배신자였구나. 그래서 데보라까지 훔쳐가고 아들 낳아서 본인 뚝 닮은 아들 낳았구나. 그 장면도 괜찮았고 그리고 초반부 회상 장면에서 벅시한테 쫓기다가 그 4인방 말고 제일 어린 친구가 총에 맞아서 죽잖아.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나 미끄러졌어 하면서 맞아. 죽잖아. 근데 그 장면이 계속 누들스 입을 통해서 뒤에서 반복이 된단 말이지. 그 장면이 누들스의 회한을 계속 의미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맥스랑 마주하고 나서도 그 장면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니까. 그랬나? 기억이 안 나. 맞아. 그게 음. 포스터로도 나왔잖아. 맞아. 총에 맞는 장면은 아니지만 다 같이 이렇게 어릴 때 지나가는 장면이 음. 포스터로 있는데 그 장면이 드니로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 아련한 장면이랄까? 지금까지 우리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1984년 극장 개봉한 영화를 리뷰해봤어.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콤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부탁해.